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금까지 온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국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죠. 그 당시 세계는 어땠는가 하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아주 크게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일치된 의사로 유엔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바로 그 유엔의 첫 아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사랑으로 태어난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4대 이념, 그러니까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계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로 승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책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그들은 70년 전 이 땅의 역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사랑을 받던 이제 세계대전은 없어질 것이다. 합심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던 유엔의 첫 아이 대한민국이 채 3돌도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그때로부터 3년의 세월 동안 구소련 중국 공산당 집단, 김정은이 집안의 북조선 공산당 세력이 이 땅을 침공한 겁니다. UN 회원국이었던 전 세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러 왔습니다. 비행기 한 대 없던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의 일들은 그저 덮어두고 우리 시대 지금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7년 5월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해서 보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추천한 후보자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었습니다. 보궐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해석을 아무도 듣지 않았고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지금도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씨는 2018년 2월 24일 이후의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헌법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의 청와대 또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 이 아래에서는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본 적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부정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반국가 행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씨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형해화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를 다 깨뜨렸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두가 반국가적 행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근래에는 유엔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 대한민국 이것조차 지워 없애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 하면은 2017년 이래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단이 누군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이 땅을 침공해서 우리 선조들의 생명을 빼앗고 국토를 깨어 부순 북괴 집단, 그것이 김정은이 집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그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동맹국인 미국 대사의 관저에 침입하고 해리스 미국 대사 참수 퍼포먼스가 예고되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언제 참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이것은 형벌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적화현상이다. 우리는 그러한 적화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사상의 자유의 측면에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로서도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5,100만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시 헤집어내면 안 되는 상처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르면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다시 영구적인 담장을 쌓아야 합니다. 그들과 통상을 하고 관광으로서 왕래를 하고 여기까지 그나마 그 별거 아닌 그 정도의 신뢰를 쌓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들었습니까? 걸렸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땅을 몽땅 폭파시켜서 바닷속에 가라앉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념도 없는 좌파들, 섣불리 미쳐 날뛰지 말라 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북한 친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문재인 씨 세력, 그들은 사실 김정은이의 핵무기를 탐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에게 핵무기만 없으면 낚시 끝에 달러 뭉치를 달아놓고 김정은이 눈앞에 흔들면서 원 없이 농락할 텐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년에 이르러 젊은 김정은이는 지나치게 묻은 것을 거래로 본다 하는 평을 듣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래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잘 했더라면 개혁 개방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운이 좀 없었습니다. 문재인 씨와 2인 1조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벗겨먹으려고 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 노인으로 보이는 트럼프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둘 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들이 한 행위는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도발을 한 겁니다.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한 나라에만 도발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세계의 슈퍼파워, 뒤에서 피로 맺어져 있는 이 자유세계, 그 힘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김정은이는 2017년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등 외부의 기술 그리고 부품에 의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떻든 이 시험 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유세계는 급속하게 그 결속이 다져진 것이죠. 2019년 10월 김정은이는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합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첫 번째 고체연료 다단계 미사일 실험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죠. 그러니 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소리 VOA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새로운 전략 무기라는 것은 고체 연료를 기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시험 발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본토를 기습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게임 체인저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심을 받고 있던 재진입체 기술, 그것을 검증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시험에 성공하게 된다면 기존 방위 전략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태우는 전자기 펄스 EMP 기반 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해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다 무시무시한 그런 관측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이럴 경우에 미국의 입장 역시 전문가들이 밝힌 겁니다. 그것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자위적 조치를 위한 강경 대응책, 그것을 강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9년과 2020년 1월 사이에 미국 그리고 이 자유세계가 김정은이를 대하는 바라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김정은이의 도발을 미국과의 대화를 갈구하는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문재인 씨 측의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측도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020년 1월 현재 김정은이의 도발은 그냥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김정은이의 도발, 그때 이제 소위 연말 선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이 미국이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는 김정은이의 그 마음의 표현이다.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2020년 1월, 특히 이것은 VOA의 보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2020년 1월부터 3월 중에 도발할 것이다. 4.15 총선 직후가 될 것이다. 7월, 8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시기에는 방어태세가 잘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는 도발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의 통일연구원 국방부에서는 1월, 2월이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과감하게 선물을 줘야 한다. 그 선물은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이다 하는 뜻의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 현재 주목할 것은 이 전문가들, 미국, 독일, 또 한국, 우리 한국의 소위 친북 매체까지 모조리 일관되게 하는 말이 북한이 도발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아주 그 판이 바뀌어버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를 갔습니다. 화성 탐사 중에 대원 한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대원인 것이죠. 그런데 휴대품이 하나도 없이 화성 지면 위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은 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가 하면은 7시간에 1시간을 더 추가해서 8시간이 경과하는 그때까지는 구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8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구조 활동을 그만둡니다. 사후 처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령 화성 영화를 본 일반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살아남아서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것을 봤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3년 동안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그를 구조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구조활동을 하자. 바로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조활동에서 사후 처리 활동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성에서 이미 8시간이 지나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문재인 씨는 어떤가? 그는 2020년 1월에도 아직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만 하면 된다 하고 이 대화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진핑을 만나서도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의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시간이 지났는데 지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아직 시체를 찾지 못했으니까 구조작전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가 없으면 죽은 것이 아니다. 시체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체를 찾을 때까지 모두 먹을 것과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출작전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자는 이 경우에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8시간이 지난 김정은이를 꼭 구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생존 가능 시간에서 1시간이나 더 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탐사팀 대원들은 생각도 않고 오직 김정은이만 사랑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자 하면은 나머지 대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런 주장을 하는 문재인 씨, 역시 미국과 자유세계는 그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김정은이와 같은 운명으로 내버려 두겠죠. 근래 우리는 미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좀 오래전의 일은 2011년 5월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그때도 미국은 미국이었죠.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IS 수괴 알 바그다디를 제거합니다. 그 제거 작전 중에 미국
그 작전이 계속되는 중에 스스로 자살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든 수괴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제거 작전에 투입된 군견, 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같은 무렵 IS의 2인자다 하는 무하지르, 그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군 헬리콥터의 로켓 공격으로 사살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란 시위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시위대의 배후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미국 대사관에서 이 시위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신속 대응 부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사태의 배후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2020년 1월 2일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공습을 당합니다. 해외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처단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정식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참수작전을 강행한 셈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것을 축하하듯이 성조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2020년 현재 세계의 골칫거리는 이란과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소식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죠. 김정은이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새해 첫날에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근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렬하고 분명한 미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그 바탕이, 아예 그 판이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은 과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마치 김정은이의 심리 분석을 한다든지 문재인 씨의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문재인 씨의 행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과학과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